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엽의 골 때리는 주식들 김동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가끔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단 먼저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이름은 김동엽이고요. 증권시장에 입문한 지는 뭐 35년쯤 됩니다. 중고참 정도 되고요. 증권회사를 한 20여 년 이상 다닌 이력이 있고, 한국경제TV 와우넷 전문가로서 4년째 활동 중입니다. 뭐 가끔 TV에서 보시면서 시황 잘 설명해 준다 뭐 이런 얘기들 듣고 있고요. 뭐 종목에 대해서도 비전 있는 종목들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기회를 맞아서 골 때리는 주식들이라는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돌아가는 본연의 모습과 함께 골 때리는 종목들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시간 함께 준비를 했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요, 노포라는 말을 자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노포라는 말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가끔 들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주로 이제 맛집 탐방하고 그럴 때, 뭐, 노포,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옛날 느낌이 물씬 나는, 대를 이어서 맛을 추구하는 그런 맛집들을 노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 앞에 노포라는 말을 좀 붙여가지고 대를 이어서 가져가도 좋을 만한 종목들 소개를 드리려고 노력도 할 거고요. 또 제 스스로가 사실 30여 년 이상 증권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제 스스로도 노포 맛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세계에서 유명한 뭐 엄청난 투자가들 많죠. 예, 워런 버핏처럼 최근에 부진한 시장을 틈타가지고 뭐 십수조의 수익을 올리시는 그런 전설적인 투자가도 있고, 조지 소로스처럼 뭐 헤지펀드 통해 가지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특히나 큰 수익을 올리시는 엄청난 대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이상 증권시장에 있었지만 뭐 그런 성공을 늘 하거나 엄청난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 보면 30여 년 역사 속에 성공보다는 실패 사례가 훨씬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다른 건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시장을 많이 경험을 했다라는 게 차이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뭐 여러분들, 뭐 짧게는 몇 달, 뭐 길게는 몇 년쯤 되셨던 분들한테 앞으로의 시장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맞닥뜨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경고도 드리고,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앞서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또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 경험할 수 있는 오류들 같은 것들을 좀 줄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도 한 30년 하다 보니까 증권시장의 핵심적인 어떤 용어들 몇 가지쯤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유의를 하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방심인 것 같아요. 내 소중한 돈을 증권이라는 뭐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종목으로 바꿔놨을 때, 내가 산 종목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그 종목을 둘러싼 업황이라든가 시장 전체의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부분들을 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망각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저는 중요시 여기는데,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투자에 실패하시는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망각이라고 생각해요. 늘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거의 잊어버리시고 또 까먹고 늘 새 출발한다, 이러시면 안 되더라고요. 성공하신 사례분들을 많이 추적을 해보면 대부분 복귀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어떤 식의 대응을 했는데 뭐가 잘 됐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항상 짧은 메모라도 남겨놓으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누적적으로 수익을 올리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감안하시고요. 사실 뭐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거든
짧게라도 매일매일 일어났던 상황들, 그리고 내가 대응했던 전략에 대해서 짧게 메모라도 남겨놓으시는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가를 위한 시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실 재테크다, 돈을 좀 불리겠다, 이렇게 뭐 뜻을 가지고 오시지만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실패를 경험하시거나 1년, 2년 해봤더니 잔고가 줄었어, 이런 분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생각대로 생각대로 움직이는 시장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을 쳐다볼 때 나는 과감하게 왼쪽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는, 소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한 시 여기는 게 투자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그림들을 왜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나요? 과거에 움직였던 패턴과 추세들이 또 앞으로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늘 복귀하고, 또 역사적인 어떤 이벤트들 있던 것들이 또 몇 년 주기로 또 재발생을 한다는 것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3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손맛, 제가 직접 느꼈던 진솔한 얘기들 포함해서 깊은 울림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골 때리는 주식들이라는,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제가 한 30여 년 증권시장에 있어 보니까 우리네 시장 정말 골 때리더라, 이런 상황들 많이 느꼈고요. 이제 골 때린다는 표현이 조금 싼마이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뇌리에는 딱 박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굉장히 인기 프로 중에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고 하는 인기 절정의 프로그램에서 제목을 좀 따왔어요. 우리 시장도 이런 여자 연예인분들이 하는 축구 이상의 환희와 즐거움이, 또 골 때리는 현상들이 많은 곳인데, 여기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를 포함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주차에 거쳐서 재미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을 해오고, 또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또 시장에 좀 응용해 보자, 이런 기회가 같이 열리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오늘 진행되는 순서는 간단하게 시황 정리해 드리고요. 골 때리는 주식들에 해당되는 에피소드를 한 주에 하나씩 뽑아 와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첫 번째 순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노포 맛집이라고 참 오랫동안 좀 익혀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하더라도 깊은 어떤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일주일에 한 종목 내지는 한 두 종목 정도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장 이제 종목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 종목의 선정의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되실까요? 내가 어떤 걸 사야 되지? 그냥 이름만 유명한 삼성전자 사면 되나?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포스코, LG전자, 현대차 이런 거 위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 자, 어떤 것들을 사야 좋을까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무려 2,500개나 되는데 내가 가진 돈으로 이걸 모두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서 좋은 거, 진짜 좋아 보이는 걸 어떻게 고를까요? 이렇게 할 때 보통 기준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종목들이 우선이 되어야 될 거고, 그 종목들의 기본적인 기준은 결국은 실적이 작년보단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내후년까지 계속 점핑을 하는, 위쪽으로 가는 그런 종목들을 고르려고 아마 노력을 하실 거예요. 실적이 좋아야 그거에 맞춰서 지금 있는 시가총액이 같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테니까요. 자, 그럼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징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분기마다 나오는 보고서를 따져보기에는 그럼 3개월마다 한 번씩 기다려. 그랬다가 올라올 때마다 좋으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주가를 기대하면서 종목을 살 거냐, 이렇게는 보통 안 하시잖아요. 사실 그 전에 어느 종목, 뭐 어느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기대감들이 들어갑니다. 어떤 걸로? 해당되는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몇 년 전 기준으로 보면 2차 전지 쪽 이제 전기차가 뭐 대세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럴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던 몇 년 전에 예를 보실 수가 있겠고, 어느 제품이 신제품을 내놨어요. 이거 잘 팔릴 것 같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줄을 서서 삽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 공장을 더 추가로 짓습니다. 더 캐파를 늘려가지고 올해보다 내년도 뭐 만드는 양이 2배 내지는 3배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될 것 같으면 나 이렇게 잘 나갑니다라고 광고해요. 제가 한 30년 따져보니까 광고 영 안 하던 회사들이 광고 시작하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회적인 관심도가 큰 뉴스들이 반복해서 나올 때, 뭐 이럴 때 이 해당되는 종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관심이 커지면 그게 유행으로 가고, 유행으로 전파가 되면 그게 나중에 실적으로 또 전이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다라는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최근에 아주 재밌는 유행이 하나 있죠. 하루에 20만 개나 팔린다라고 하는 포켓몬빵. 이 열풍이 지금 한창이에요. 한 15년 전쯤에 유행했다가 거의 뭐 안 사 먹는 빵이 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플렉스 현상과 함께 등장을 해가지고 뭐 없어서 못 판다. 지금 줄을 서서 마트나 편의점 같은데 1인당 뭐 2개씩밖에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제한 판매를 할 정도로 열풍이라고 합니다. BTS 멤버들도 더 팔아달라 호소할 정도로 인기인 빵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카드 같은 것들 모으는 게 열풍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바로 SPC 삼립이라고 하는 뭐 삼립호빵, 이걸로 유명한 이 회사가 만든 빵이거든요. 요새 이렇게 뭐 없어서 못 판다라는 유행이 입소문처럼 퍼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7만 원 초반에서 9만 원대 중반까지 단숨에 한 40% 올라가는 그런 입소문이 만든 효과거든요. 뭐 실제 빵을 정말 얼마나 만들어서 얼마나 남기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는 한 분기쯤 지나서나 나올 터인데,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현상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시장 뭐 1월달 뭐 연초에 대한 기대값들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한 분기 내내 거의 힘들었다, 이런 시장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2월 말에 발발했던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뭐 금리 인상도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미국 쪽에서 3년 만에 단행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수치들은 여전히 계속 높게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중국에서 확진자가 좀 급증하면서 중국은 한 번 몇 명 나오면 그냥 그 도시 전체를 봉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PCR 검사 같은 것들을 다 받으니까 몇 명의 확진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몇 백만씩 검사를 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며칠씩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뭐 아주 기운 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악재가 반영됐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고, 또 몇 가지 불확실한 상황들 같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됐죠.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디폴트 할 것 같아요, 막 이랬었는데, 러시아 디폴트 얘기가 쑥 들어갈 정도로 일단 뭐 이자 지급권이 또 뭐 되면서 일단 좀 모면하는 흐름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악화는 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면서 일부 진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드디어 0.25%부터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한 2년 사이에 10번 정도 올린다라는 식으로 뭐 점도표가 나오기도 했고, 시장은 뭐 약간 속도에 있어서는 좀 긴장 상태를 만들긴 했지만 경로가 확실하게 제시됐다는 면을 더 환호하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면을 더 좋아하는 그런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변곡점이 뭐 제가 한 2월 말부터 말씀드렸었습니다. 3월 15일에서 3월 한 21일 사이쯤에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그런 모습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골 때리는 주식들이라는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장, 뭐 저도 한 30여 년 겪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골 때리는 상황들, 이거 아닌데? 아니면 이거 너무 가는데? 아니면 좋은데 왜 안 가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생각을 해봤던 순간들이 하나둘이 아닌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정권 교체라든가 정권 이양기 상황을 맞이해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흔히 말하는 대선 테마주 내지는 정부 정책주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거 사회적인 현상, 지금 뭐 우리나라 대선이라든가 또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 또 있죠. 또 2년 있으면 총선도 있고요. 이런 선거들, 대단위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 지형에 따른 어떤 테마들이 막 형성이 됐다가 또 소멸이 되는데 그 과정이 뭐 대단한 또 울림을 주는 종목들이 등장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 뭐 선거와 관련된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을 또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들을 심하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거에 끝단에 걸려가지고 또 2, 3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반복적인 상황들이 2, 30년째 적어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골 때리는 상황들을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고 앞으로의 어떤 대응 전략들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흔히 말하는 대선 테마주는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흔히 말하는 잠룡이라고 하는 유력 정치인들이 세간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유력 당의 후보가 되는 그런까지 상황이 되면 이제 이분 중심으로 A다, B다 이런 양강의 구도를 이룬다고 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들, 그죠? 인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지연이라든가 학연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종목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핵심 공약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또 선명하게 차이가 나면 여기에서 누가 이기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책들이 또 핵심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해당되는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보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관되는 기업의 유무형의 가치 변화가 기대된다는 그런 이제 주제로 해서 대선 테마주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 대선 테마주의 역사를 보면 거슬러서 보면 옛날 1988년도, 89년도 5공화국 시절 이후에 그 노태우 대통령 때 흔히 말해서 보통 사람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200만 호 정도의 주택을 짓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반 코스피보다는 건설업의 그래프가 훨씬 급등하는 그런 모양들을 가졌던 게 아마 대선 테마주의 효시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흔히 말하는 4대강 사업 한다고 하면서 지방 건설사들이 또 크게 올라가는 모양들이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창조경제 얘기 나오면서 중소형 IT 종목들이 상당히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에 이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우시면서 일자리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다른 나라들보다도 이제 수소에 대한 로드맵들 또 강한 더 드라이브가 잡히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이번 정부 내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고 움직인 게 사실이고요. 후반부 들어서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아젠다가 드러나면서 2050년까지 거의 탄소 제로로 간다 이런 로드맵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그것들을 연구하는 아니면 그것들을 또 업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정부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내가 주력으로 이런 쪽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대선 테마주라는 게 이제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보면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 가다가 임박해서 이제
다시 원위치 오는 것들이 많죠. 단순 인맥주, 뭐 그냥 친해요. 아니면 같은 학교 나왔어요. 고향이 같아요. 뭐 하다못해 요즘에 성씨가 같아요. 이래갖고 올라갔던 종목들은 선거 전에 거의 원위치가 오고요. 이제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뭐 상승하는 종목들은 당선된 사람의 핵심 공약들 위주로 해서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정책주들이 인수위 기간과 또 정부가 새롭게 수립되고 뭐 작게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부여가 될 때 정책적으로 가장 큰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거든요. 요때 이제 시장이 이런 것들 주목하면서 또 선별적으로 큰 상승을 만드는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게 뭐가 골 때리느냐? 사실 기대값이 엄청나게 부여가 돼가지고 주가 상승을 크게 만들긴 하지만 단순 인맥주라고 하는 것들은 선거 임박해서는 누가 되더라도 사실 원위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동안에 기대값 갖고 올랐다가 그런 기대값의 바람이 한꺼번에 빠져버리게 되니까요. 기업가치 변화는 사실 없거든요. 뭐 누가 됐더라도 나랑 친한 사람한테 일부러 뭐 예산을 더 주고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이러는 게 지금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건 누구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대선이라든가 큰 선거 앞두고는 누구와 관련된 어떤 종목들은 항상 기대값들이 또 들어오는 정말 골 때리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정권 수혜 거의 못 받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렇지만 4, 5년 주기로 해서 이렇게 새롭게 또 불거지는 근데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그죠? 이런 면에 이제 프레시하다 좀 신선한 테마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선 테마주에 대한 뭐 이런 열정들이 늘 있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명박 정부 때 그 4대강과 관련해서 뭐 가장 대장주로 움직였던 이화공영이라고 있습니다. 무려 저점에서 31배 정도 움직였거든요. 이런 큰 상승을 어디에서 찾아보겠어요.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소 얘기 많이 나오시면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4,000원 정도에서 6만 5천원까지 15배 정도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풍력 관련주 유니슨 같은 경우도 500원에서 7,000원까지요. 14배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때 뭐 자웅을 막 겨뤘죠. 낙선인 종목이긴 하지만 이 종목도 에이텍이라는 종목도 바닥 5,000원에서 47,000원까지 9배 갔거든요. 이런 폭발력이 있으니까 때만 되면 대선 테마주, 정책주 이런 것들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정도의 폭발력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사실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드니까요. 자, 그래서 대선 테마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시즌은 계속 돌아올 것이고 계속 돼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또 주기가 단축돼요. 옛날에는 대선 한 6개월 전부터 움직였다가 이제 차차 그 기간이 길어져요. 1년 전, 심지어는 지금 한 2년 전부터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제로섬 게임, 대부분의 종목들은 올랐다가 원위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빨리 반발짝이라도 빨리 올라탔다가 빨리 탈출하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수위가 활동하는 기간과 허니문 기간 보통 저는 한 6개월 정도 잡는데요. 이 정도 기간 안에서는 정책주, 신정부가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그런 정책주 위주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새롭게 20대 대통령으로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 공약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따와왔지만 여기 10대 공약뿐만 아니라 무려 348페이지 정도의 공약집이 있습니다. 한번 정책주를 연구하시려면 이 공약집을 한 번쯤 일독을 찬찬히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수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가장 핵심적인 공약들 보면 일자리 창출 얘기도 있고 주택이 250만 호 이상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안철수 씨와의 공동정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ICT 전문가들이 좀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디지털 플랫폼을 강조하는 그런 정부를 구현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뭐 출산과 관련된 지금 우리 저출산 국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겠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또 탄소 중립, 또 원전 최강국, 지금과는 조금 배치될 좀 정책이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또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또 핵심 공약과 정책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또 다른 이제 공약으로 해서 뭐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가장 눈에 띄는 거,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예,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뭐 1000만 시대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집들, 뭐 지금 정책적인 뭐 법안이라든가, 뭐 케어 관련된 것들이 아직 좀 정립이 안 됐는데 이런 것들 하면서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원자력 발전을 또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주택을 많이 지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게 골자기 때문에 건설업과 관련된 얘기들, 건자재, 뭐 시멘트, 페인트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정부, 지금 뭐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을 얘기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데이터 댐이라든가 뭐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뭐 일자리를 찾아준다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인기를 끌 것 같은 업종으로 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요약을 해버리면 지금 핵심은 건설, 원전, 플랫폼으로 대비가 되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또 플랫폼 주식도 얼마나 조정이 좀 컸어요. 바닥치고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모양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입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큰 조정 나왔던 플랫폼 관련주들도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설도 사실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이게 뭐 뚝딱거린다고 집이 막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임기 내 이런 큰 공급에 대한 토대를 좀 마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민간 주택 쪽에 유망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형 건설사 그리고 이제 6월 달 되면 지방선거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방마다 또 인프라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될 터인데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인프라들을 또 구축하기 위한 공약들, 큰 프로젝트들이 또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해서는 또 지방 건설사, 지방 토호 건설사들, 우리 상장된 기업 중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사들이 여럿 있거든요. 이런 녀석들이 많이 좀 조명을 받을 확률들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원전 쪽은 뭐 그동안 조금 이제 억눌려 왔던 섹터인데 원전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지경 뭐 이런 상황까지 좀 만들어지게 되면 원전이라든가 특히 요새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력 쪽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좀 특화해서 종목들을 선정해서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보면은 원전 최강국과 관련된 이미지를 위해서는 SMR이라든가 또 원전 쪽에 해체라든가 아니면 부품, 소재단의 그런 기업들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AI 기반의 그 일자리 플랫폼들이 좀 주요하게 쓰이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다른 정부보다 좀 특이한 것들 반려동물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것과 관련된 기업들도 이렇게 몇 개쯤 아마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우주 산업이라든가 우주 관련된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독립 아마 기관들을 만들 것 같은데요. 우주사업청이라든가 뭐 항공우주청 이런 식의 이제 이름이 붙는 기관들이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최근에 방산 이슈도 있습니다만 우주 개발이라든가 뭐 몇 년 뒤에는 달 날아간다 이런 좀 큰 꿈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거나 또 최근에 적외도
와이파이 같은 것들 관련된 적외도 위성을 많이 쏘는 문제들 같은 것들이 또 이벤트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정도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노포 맛집,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해서 노바렉스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 1등 기업을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 3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면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닫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면역이 강해야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다. 아니면 짧게 앓고 나서 금방 건강을 되찾는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라든가 니즈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일 잘하는 회사 이런 것들이 유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아주 단기에 하루 이틀 올랐다 이래서 팔 기업이 아니고요. 추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 커질 거고 거기에서 또 꽉 잡고 있는 노바렉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좀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이 회사는 또 작년부터 GNC라고 하는 글로벌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회사에다가 또 원료 수출까지 해주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도 아주 크게 나올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 4천억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매출단이 곧 한 6천억대까지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건강기능식품 사실 경쟁은 심한데요. 다른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1, 2%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못 벌고 그냥 매출을 일으키는데 이 노바렉스는 10%대 영업이익률이 나와요. 아주 남다른 클래스가 다르죠. 왜냐? 독보적인 개별 인정 원료, 그러니까 특허를 받아서 6년 동안 독점 생산이 가능한 원료들을 무려 지금 37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서 아주 유니크하게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찬스를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3공장까지 완공을 해가지고 증설을 했는데도 공장이 100% 가동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관련되는 매출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걸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노바렉스 최근에 조금 움직였습니다만 지금 정도가 추종 가격이 아니고 충분히 이런 패턴을 가지고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인정 원료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5만 원 정도에서 4만 원 초반까지 가격이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럴 때가 좋을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일비 하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시는 노포의 맛집다운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 진행을 해드렸는데 골 때리는 주식들이라는 코너를 가지고 여러분들 좀 만나 뵙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간 동안 시리즈물로 잘 엮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잘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간 늘 시청을 해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이제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시작하는 첫 번째 순서인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다음에 더 제가 힘받아서 준비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을 때까지 좋은 모습 준비해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